화재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까지 진화 작업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 소방방재공학과 백동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불길은 다 잡힌 것 같죠, 이제? 예,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작업들을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로 확인이 안 될 거고요. 예. 우선 소방대가 도착해서 불길을 잡았다고 그러면은 그 잡히는 순간 아마 현장에서 그 지휘관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명 구조팀이 우선 먼저 투입이 되겠지요. 그분들이 우선 그 각 방마다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잔불 처리를 또 해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입구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좁을 것 같이 보이더군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 현장에 들어간 대원들도 상당히 그 작업하는 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장재 이런 게 타다 보면 그 유독 연기가 상당히 강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잘 하면서 아마 소방대가 투입돼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전 화면 보니까 또 불이 다 안 꺼진 것도 것도 고층부에서 같아요. 또 연기가 예. 또 다시 좀 솟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원룸 구조이다 보니까 또 통로도 좁을 것 같고요. 네. 내부로 들어가는 일이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호준성 앵커가 지적한 대로 잔불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상황이 있을 것도 같고요. 자, 이 시점에서 잔불 작업 정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점들인가요? 우선 잔불을 할 때는 이제 그 소방관들이 단연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대개 진입을 하니까 아마 현장에서 잘 처리를 하실 텐데 그 모두를 화재 진압이 잔불 처리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 그 호실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각 호실별로 해서도 화재가 그 타는 물질들이 전부 다를 것이고 그런데 특히 지금 그 각 세대가 가스 같은 경우를 거의 쓰니까 가스 시설에 대한 조치가 먼저 아마 그 1층에서 가스 밸브 잠그는 게 가스 밸브 주밸브를 잠그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가스를 잠그지 않으면은 그것이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군요. 예, 대단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지금 그 처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었던 건물에서 그 옆 건물을 계속 옮겨 붙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주민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저런 경우에 그 현장 경험들을 보셨을 테니까요. 주민들이 옆 건물에서 옮겨 불이 붙었다 그러면 바로 대피를 합니까? 대체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불길이 오면 우선 먼저 피하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급속한 경제 성장에 의해서 그런지 그 재물에 집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산을 보호하려고 대피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인명사고가 종종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화재가 자기네 쪽으로 오면은 우선 기본을 두고 대피를 먼저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주위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외벽 마감재가 불이 잘 붙는 소재다 이런 제보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샌드위치 판넬이 좀 화재를 키운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거기도 그럴 확률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재 나고 나서 최상층부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했으면 그건 뭐 즉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현장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좀 확인해야 되지만 입주년도가 일단 검색했을 땐 2013년도였거든요. 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가 아닌데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지어지게 돼 있나요? 방염 처리 부분이랄까요? 지금은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못 쓰게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경제성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상적인 아파트 이런 데는 그거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간이 건물에서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 벽면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을 넣어서 다시 위장재를 처리하는 경우가 거기서도 그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건물 내부의 물질에 따른 화재 확대보다는 위장재 그런 쪽에서의 화재 확대성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조금 전에 그 새로운 소식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사망자가
저희가 처음에 36살 여성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네. 신원이 정확히 확인됐는데요. 26살 한모 씨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 분은 5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인명피해가 2명입니다. 모두 여성이고요. 26살 한모 씨는 추병원에 지금 안치돼 있고 그리고 또 다른 50대 여성 이렇게 2명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앞서 전해드린 내용을 보면 8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고의 화재 사고의 어떤 그 크기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현장에서 전해지는 그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처음에 불이 시작된 대봉 그린 아파트, 그러니까 왼쪽에 있었던 그 붉은색 건물, 네. 거기서 지금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해 뜨는 마을 아파트에서는 지금까지는 그 피해가 많이 그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민들이 빨리 대피를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이것은 아직 그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처음부터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구조 요청했고 옥상에 올라갔고 했었던 것은 주로 지금 저 대봉 그린 아파트 왼쪽에 네. 있는 아파트에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8명이 위독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교수님, 네. 아무래도 연기에 의한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연기가 이동하려고 그러면요. 예. 우선 그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차이에 의한 그 어떤 연돌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거기에서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화재에 의해서 어떤 그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생성되는 부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그 각 세대별로 있는 그 가연물들 때문에 그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지금 아까 그 외부 아파트까지 그 화재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아마 그 외부의 바람과 공기 이동의 영향이 상당히 또 좀 강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좀 일어난 그 자체에서 열이 이게 많으니까 화재로 난 그 팽창의 영향도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어떤 화재 확대만 계속 화면에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 시설물들이 동작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물들? 소방 시설들이 동작을 못해서 아마 소방대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 거죠? 소화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우선 화재 경보가 울려야 되고요. 네. 화재 경보에 의해서 일정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화재가 계속 이어지면은 소화 설비가 동작하게 됩니다. 예. 스프링클러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동작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화재 경보가 발령되면 바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재 경보에 오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경향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대피를 안 하니까 인명피해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 화재를 진압하는 단계에서는 소방대가 출동해서 도착하는 시점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소방대가 이제 본격적인 화재 진압을 하게 되지요. 예. 교수님. 네. 뭐 우리나라 수도권에 저렇게 바싹바싹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바람이 뭐 강하게 불었다고 하지만 바람 부는 날도 많은데 저렇게 한 군데에서 불이 나면 차 한 대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건물 3개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2시간 만에 다 이렇게 타버리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각자가 그 소방 시설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건물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화재에 대해서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건 대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반 가전기기와 달라서 화재 날 때만 소방 설비는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일반 그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에 우선 음식이 상하니까 금방 불편함을 느끼는데 예. 화재 경보 설비나 소화 설비는 화재 날 때만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관리가 매우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서 화재가 났으면 바로 그런 게 즉각적 조치가 돼야 되는데 또 일반 다세대 그런 쪽에서는
또 관리자가 정확하게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동 조치가 매우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건물이 고층화되고 밀집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우리 도시 환경인데, 그러려면은 우선 소방 시설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거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책임감을 두게 해줘야 되면서, 또 그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에 대해서 또 협조를 잘해서 현실감 있는 훈련 같은 것을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천대 백동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